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2월 23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잠깐 밖에 나갔었는데 엄청나게 춥더군요. 그래서 날씨도 춥고 또 시장은 더 춥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마음도 춥고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시장은 그저께 제가 이제 그 나이키가 실적 호조로 나이키 뭐 페덱스 이런 것들 그래서 상승한 것을 이제 전부 반납했죠. 그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나스닥은 2.18%나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물론 이제 장중 저점에 비하면 좀 올라오면서 끝나긴 했지만 시장 분위기는 싸늘하게 미국 시장도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코스피도 출발은 1.31%가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한때 이제 거의 뭐 2% 가까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그런 모습도 보였지만 뭐 그렇다하게 회복을 못하고 종가에서 이제 다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뭐 시작부터 계속해서 매도에 서 있었고 아시지만 이제 요즘에 이제 기관들은 그 배당 차익 거래 때문에 좀 매수를 하고 있죠. 그런 것 빼고는 뭐 개인들도 초반에는 그 조금 그 보합 상태를 유지를 좀 하다가 그냥 바로 매도를 늘려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698억을 순 매도했고요. 기관은 2,510억을 순 매수했고 개인은 1,811억을 순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는 2,313.69포인트, 어제보다 1.83% 하락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1.4%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고 바로 그동안 버텨오던 지수 700을 내주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낙폭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그거 가지고는 뭐 전체 시장이 사실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956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440억을 샀습니다. 개인은 588억을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코스닥 마감 지수는 이제 700이 무너져서 691.25포인트, 어제보다 무려 3.32%나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두 시장을 보면 기술적으로 이게 한 단계 더 내려앉는 것으로 보아서 이게 이제 쉽게 회복되는 흐름을 보이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허무하게 그것도 60일 이동평균선을 그냥 내주고 말았습니다. 환율은 오늘 조금 상승해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280원 80전, 어제부터 4원 60전이 오르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은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반도체를 팔았어요. 214억, 187억 이렇게 이제 순매도를 했고 오늘 산 건 LG 에너지솔루션 30억, 삼성바이오 63억, SDI 111억, 그 다음에 현대차 15억, 그리고 나머지는 다 팔았습니다. 특히 네이버 162억, 카카오 161억, 이렇게 팔았습니다. 근데 기관은 이제 뭐,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배당 차익, 노리고 지금 사는 거니까 삼성전자 230억 샀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80억, 기아 95억, 뭐, 이렇게 샀습니다. 그렇지만, 뭐 우리가 그냥 예측했던 거를 빗나가는 그런 뭐 특별함은 하나도 없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하도 장이 이러니까 뭐 이게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간 뭐 국내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이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장이 끝날 마지막에 다시 이제 밀려 내려가서 뭐 제대로 전열을 좀 못
것인 것 같아요. 그냥 이슈성으로 끝나는 것 같은. 근데 뭐 하여튼 뭐 블룸버그가 1월부터 중국 해외 입국자 격리 규제 폐지한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으로 좀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평가, 신용정보 뭐 이런데 이런 것도 하느니 내년에 금리 인상 뭐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발언하고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운영을 하겠다. 지속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면 여러분 아시면 우리는 이제 그 개인 부채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출 연체가 증가되고 그렇게 되면 채권 추심업체들이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느냐. 이래서 이제 그런 쪽이 좀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연일 요새 추워서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치를 계속 갱신하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저가 항공 중에서 특히 이제 티웨이 항공이 한중 노선 횟수를 주 16회로 증가한다. 이런 것 때문에 주변 것들도 좀 뭐 움직였는데 장이 끝날 무렵에 워낙 지수가 세게 밀리니까 전체적으로는 힘을 못 쓰는 TA만 4.6% 정도 오르는 그 정도로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은 뭐 이런 장에서 어떤 섹터가 오르고 뭐 이런 것 자체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미국 시장 영향하고 우리나라 이제 어저께 밤에 결정이 됐으니까 그 금투세는 유예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대주주 요건은 가족 합상 종목당 10억 이렇게 이제 그대로 정리가 되는 바람에 미국 시장이 이제 어제 주저앉은 거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대주주 회피 물량 출회에 대한 걱정, 이게 이제 오늘도 개인이 뭐 1812억 정도 판 것 같고는 택도 없죠.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이 26, 27 이렇게 이틀이니까 내주 초에 이게 이제 나오지 않겠는가. 이래서 이제 극도로 시장이 위축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시장의 특징으로 정리될 수 있겠다. 이렇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그저께 제가 이제 그 미국 시장을 오르게 만들었던 그 나이키 또 페덱스의 실적 호전이 제가 이제 그 심폐소생술이라고 어제 이제 그 썸네일 제목에 이렇게 달았는데 정말 일회성 심폐소생술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나이키가 그랬다고 올랐다는 것보다 그냥 시장이 그냥 반등한 거죠. 미국 시장이. 그래서 이게 그냥 숨 넘어가는 사람 겨우 목숨 연장해 놓은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시장의 숨통만 연결해 놓은 그런 꼴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나이키나 페덱스가 움직인 거하고는 미국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종목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특히 어제 이제 미국에서 발표된 3분기 GDP가 이제 3.2%로 확정치가 발표가 됐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이게 이제 잠정치보다 0.34%포인트가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경제 성장률 이렇게 좋고 이러니까 이제 페드가 연준이 긴축 강도에는 계속해서 변함없이 이제 밀어붙일 구실이 생겼고 그거에 대한 이제 두려움을 시장이 인식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특히 이제 그 주요 반도체 종목들 있잖아요.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실적 부진 그거 여러분 뉴스에서 들으셨고 이제 인력 감축한다 그러고 뭐 그러니까 AMD 뭐 램 리서치 뭐 할 거 없이 하여튼 주요 그 반도체 업체를 중심으로 한 그 성장주들이 전부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미국 주식하시는 서학겜이라고 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테슬라가 어제 이제 8.8% 이제 $125 수준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8.8% 빠졌어요. 이거는 이제 그 요새
뭐 그 오너 리스크도 있지만 CEO 리스크도 있지만 이게 안 팔리니까 드디어 이제 그 테슬라가 안 팔리니까 이거를 이제 할인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또 안 팔리니까 할인폭을 대폭적으로 확대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거 사실 걱정입니다. 테슬라가 어디서 서줄까? 그래서 뭐 의견이 많은데 그냥 제 생각인데 이건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해서 지난번에 뭐 돈을 빌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 떨어지면 이제 마진콜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거의 그 선상 가야지 이게 멈추지 않는가. 예, 그거를 이제 주의 깊게 그건 추적해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미국 시장 영향에다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우려하던 금투세는 유예됐지만 10억 대주주 요건을 그대로 이제 진행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일, 27일 이틀 동안, 왜냐면 28일은 안 돼요. 배당락이 되니까 27일까지 이제 팔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틀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뭐 그렇게 개인이 대대적으로 물량 나온 게 없는데 해마다 그 물량이 뭐 8조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틀 동안 만약에 진짜 그렇게 나온다면 이건 굉장히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극도로 위축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10억이 대주주인지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물론 이제 뭐 돈 많은 사람한테 그 양도소득세에서 받는 거는 뭐 말이 되지만 그 10억이 그럴까 이거는 좀 많은 연구가 필요한데 어쨌든 간 뭐 이렇게 올해는 또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 시장은 해마다 이 짓을 해야 돼요. 이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뭐냐면 대주주 회피 물량이 연말에 나오고 그래서 주가 빠지고 그럼 누가 사요? 기관이나 외국인 사고 그 다음에 이제 해 넘기면 팔았던 주식 이제 다시 이제 대주주 요건이 이제 그게 피해 나갔으니까 다시 사게 되죠. 그래서 주가는 다시 오르게 되고 다시 살 때 외국인 기관은 팔고 이게 이제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벤트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해 넘기면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게 해소가 되는 다시 말해서 주가가 복구되는 그렇지만 달갑지는 않지만 그런 이벤트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어제 이제 미국 시장 움직이면서 우리가 하나를 좀 놓치지 말고 캐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실적이에요. 그동안에 이제 제가 그 시장을 평가하면서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쁘게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을 보면 시장이 무서우리만치 위축돼서 반응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려왔고 또 댓글에도 뭐 아니라고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뭔 소리냐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다 그래서 제가 그 선반영 너무 믿지 마시라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제 딱 보세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나쁘고 그렇게 실적 나쁘면 어떻게 해요? 인력을 줄여야죠. 감원하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을 얼마나 충격적으로 밀어내리는지, 그럼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거를 우리가 어제 한번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하기 좋은 말로 이미 선반영됐다, 뭐 선반영됐으니까 뭐 그렇게 함부로 말할 일이 아니에요. 실적의 문제는 우리가 왜 주식을 삽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실적이죠. 실적이 좋아야 주가가 올라서 시세차익도 날 테고 또 배당도 많이 받을 테고 그런 모든 거가 실적에 관련되어 있는데 뭐 실적이 좀 나빠도 뭐 선반영돼서 괜찮다 이게 너무 그거는 이제 저도 그렇지만 주식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르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오르기 바라는 희망을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거는 진짜 희망 고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런 그 실적 부진이 나타나면
시장은 그렇게 반응 안 해요. 어제 이제 미국 시장 보셨잖아요. 그런 반응.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머리에 넣어놓고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실적이 나쁘면 이렇게 시장이 반응하는구나. 이럴 수가 있는 거구나. 그동안에 그렇게 미리 빠졌다며 실제로는 이런 거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대비해야 돼요. 대비하는 게 뭐예요? 갖고 있는 현금 잘 지키는 거예요. 함부로 사지 말고. 조금 뭐 어쨌다 그래서 함부로 사지 말고. 요즘 뭐 그 옵션이나 이렇게 해서 파생 갖고 하는 친구들이야. 그 선수들인데 치고받고 하니까 장이 계속 움직여야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일반 투자가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자, 보세요. 이게 실적이 나빠. 그러면 바로 뒤따라오는 게 뭐죠? 인원 축소 하잖아요. 인원 축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화이트 칼라잖아요. 근데 화이트 칼라에서 실업률이 이제 증가하면 그동안 좋게 보여왔던 그 블루 칼라 쪽의 고용은 그냥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 말씀드리잖아요. 집값하고 고용은 그냥 높은 건물에서 뭐 돌멩이 떨어뜨린 것처럼 그렇게 수직 낙하를 한다. 이게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요? 현금 유지, 섣부른 매수 금지, 이거를 지키면 돼요. 이걸 지키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그 기회를 볼 겁니다. 아, 이제 사도 되는구나. 그게 이제 언제 될지 모르고 매일 체크를 해나가겠지만 그때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다른 그 채널에 나와서 산타랠리 오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댓글에다가 이 양반 이러다가 산타랠리 오면 어떡하려 그래 막 뭐 이러고 뭐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어떡하긴 뭐 그냥 틀리는 거지 뭘 어떡하냐. 뭐 나라고 다 마치냐. 근데 나는 그냥 그렇다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기다리는 산타는 안 오고 요새 이제 우리 많이 얘기하는 사탄넬리 산타가 아니라 사탄넬리가 왔어요. 그런데 시장은 이렇게 어렵지만 또 성탄절 주말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40여 년 동안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느낀 거지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식 투자하는 분이면 이 정도는 그냥 병가지 상사입니다. 이거 제가 그 처음 입사했을 때 건설주가 70년대 말 건설주 붐불 때 액면 500원짜리가 8,000원 갔어요. 근데 그게 떨어지다 얼마에 돌아선지 아십니까? 450원. 헛 450원. 액면가보다 더 밀려가지고 450원에 돌아섰어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과거에. 그래도 다 참고 버틴 분은 다 살아남았고 중간에 이상하게 한 분들은 다 잘못됐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두려워하거나 가슴 아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 하다 보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더 있다, 더 있습니다. 근데 더 있는 걸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된다. 왜? 그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편히 가지시고 행복한 성탄 주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뭐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제가 금요일이라 술꾼생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연주곡 하나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성탄절 날씨도 추운데 따뜻하게 건강 마음 이게 몸 따뜻하게 또 마음 따뜻하게 좋은 거 많이 생각하시면 나중에 이제 이런 진짜 바닥에 오면 난 살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난 벌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시고 편하게 좀 보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듭니다. 저는 성탄절 끝나고 주말 끝나고 월요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